자, 이제부터 다음 특강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귀한 분들 많은데 그중에 오늘도 오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환경청 국가환경정책 또 기술자문위원으로 섬기고 계신 김은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환경에 대한 문제들, 또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환경을 바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주실 텐데요. 우리 많은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기 리모트하고 지금 첫 페이지로 좀 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은 별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컴포트 존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익숙한 그 세계를 제가 올려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 우리 하나님 창조 세상을 우리는 익숙한데 그걸로 베이스를 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리얼리티라는 거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사실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더 훨씬 넓고 광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한 시간 정도 이 환경 위기,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 문학, 철학, 예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그릇입니다. 지금 이 물리적 그릇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그물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물망이 구멍이 났어요. 근데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모르고 지구라는 세상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지난 15년 동안 혼자 고생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스트럭을 해왔는데 지난 2주일 동안은 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그 기회가 우리 주최 측에서 결정해 준 이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토픽을 가지고 저가 여러분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결정에 주최 측에 정말 심심한 존경을 보내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솔라라는 컨벤션에 갔다 왔어요. 그 인터솔라 CEO하고 일이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가서 만나고 왔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미 유럽은 E-월드예요. 모든 것이 엘렉트로나이즈 돼가지고 뭐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솔라 패널,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 관한 집을 완전히 스마트하고 스마트 그리드 거기에 관계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구나 엿봤어요. 정말 100%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로 인해서 더러운 공기가 올라지고 오염이 없는 세상이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그 세상은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오염의 문제에서 지구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위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위기가 어떤지의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적인 성경과 교회에서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또 피조 세계를 돌보는 그러한 신학적 근거 또 신앙적인 생활 그런 것도 어떤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그것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거 연습 좀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근데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 보겠어요? 완전히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얘기부터 하겠어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하시고 궁창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작은 미생물에서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입히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을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줬으니 얘네들을 다스리고 성경에 나오는 게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게 정복하라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착취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의 문화가 모든 게 우리의 피조 세상을 착취하면서 이루어진 인간의 문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자와 피조물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최초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한번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상에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피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다른 피조 세상을 돌보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 모두의 생명이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인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은 그 우리 인간이 돌봐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 교회의 첫째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4장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4장에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러한 그 제자의 도에서 특별히 이거를 다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세 가지 관계가 정립이 돼야 하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피조 세상과의 관계였어요.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거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예. 또 한 가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 생기라는 것을 그렇게 들어갔더니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고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피조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고 생명 그물망을 만드시고 우리를 생기를 넣으시고 이미지를 입히셔가지고 인간을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신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한번 쭉 보겠어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서는 우리 피조물은 하나 자신을 만드신 창조자를 찬양하는 찬송자로 그렇게 그려줍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위장같이 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다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네 이렇게 해서 생명 그물망이라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 상호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서포티즘이에요. 생명 그물망의 상호 의존성과 연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계곡마다 샘물을 터뜨리셔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목마른 아기들도 목을 죽입니다. 야외 나무들은 배부르게 하시니 손수 심으신 레바논의 송백은 새들이 거기 깃들이고 그 꼭대기에 황새가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준비를 1시간 반짜리를 했는데 1시간으로 줄이라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하는 프레스가 지금 제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생명 그물망과 인간은 우리는 생태계와 우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오죠. 우리는 above the 생태계죠. 모든 피조물과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통점이 엄청 많아요. 우리 모두가 70%의 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모든 피나 모든 혈액이 모든 것들이 지구가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옛날 바다의 염도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흙과 우리의 그 주요 원소가 6가지의 주요 원소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뇌세포,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의 그 뉴런의 그 네트워크가 은하수의 것과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은하수의 그것과 학자들이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똑같죠.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야에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사오니 어느 것 하나 오묘한 것이 없고 네 넘어가세요. 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네 이렇게 풍요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겠어요. 현재 3가지로 나눠봤어요.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구의 온도가 계속 끝갈지 모르고 해마다 신기록을 해갔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점점 더워지는 거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6차 대량 멸종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후변화하고 대량 멸종 시대는 인간이 초래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원인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 곡선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처음 기원전 1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일상적으로 쭉 오다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아이스하키의 그 스틱처럼 샥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에 지구의 기온도 지난 10만 년 전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와서 샥 올라갔는데 언제부턴가 하면은 우리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석탄과 석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거를 이렇게 보면은 1880년부터 보면은 한 1940년 이후부터 이때가 콜이 나왔고 석유가 나오면서 계속 왔거든요. 화석 연료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온난화 기체예요. 기후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온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온난화 가스가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게 계속 있는데요. 그리고 대량 멸종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우리가 도요새라는 거 이름은 들으셨죠?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런 새들도 이름은 있지만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지고 이런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푸른 바다 거북인데, 얘네들은 바다에 모래 와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아서 암수의 결정은 모래 온도에 따라요. 달라요. 모래 온도가 높아지면은 암놈이 되고 낮아지면 순놈이 되는데, 현재 90%가 암놈입니다.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포유동물,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것들이 다 멸종위기에, 인간만 그렇지 않고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건축, 도시가 발달이 되면서 시멘트를 사용하기 위한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아주 추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산은 제 고향에서 가까운 산이에요. 제 고향이 강원도 동해인데, 정선으로 가려면 운두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요. 어느 날 어머님을 모시고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 산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이분의 김은경이라는 시인의 그 시로 여러분과 함께 세열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혼신을 다해 잎 틔우는 나무야, 혼신을 다해 한 뼘 더 자라는 풀아, 화사하게 천지간을 열어 젖히는 꽃아, 미안하다. 더불어 살아온 산모기 한 마리야, 딱따구리 일가야. 아니 네 발 가진 짐승들아, 날개 가진 짐승들아, 미안하다. 수수만년에 걸쳐 나를 만들어 산이라 이름 갖게 해준 생명들아, 미안하다. 지금 나를 제물 삼아 단종의 시대를 부르는 저 인간들의 철없음에 그냥 미안하다. 산뿐만 아니라 바다, 우리도 몹쓸 짓을 피조물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2050년에는 플라스틱이 바다의 고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보세요. 플라스틱은요, 고전 거요. 플라스틱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포토그래퍼에 찍은 건데, 이거 풀어줘서 이 새는 날아갔어요. 그러나 플라스틱은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쓰레기 시장에서 갖고 와서 그냥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날아다니면서 피조물의 모든 생명들을 참 많이 죽여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지만 피조물은 썩어서 흙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썩어서 흙이 돼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순환체제 속에 있지만,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인공물질은 쓰레기가 돼서 우리가 생산할 때 넣은 화학 물질이 그냥 그대로 계속 쓰레기로서 계속 배출되면서 지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자식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도 참 우리 피조물에게 잔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에게도 이렇게, 우리 가난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자고 다 모든 나쁜 쓰레기 다 미개발국에 해서 이래들이 이런 환경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사태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죠? 참 죄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편리함이 이런 결과를 갖고 있다는, 저 지구 저편에서 하나님 피조 세상의 피조물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땅은 썩어가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봄이 되어도 꽃이 불지를 않고 비를 맞고도 불이 싱싱하지를 않다. 햇빛에 빛나던 바위는 누런 때로 덮이고 우리들 어린 꿈으로 아롱졌던 길은 힘겹게 고개에 걸쳐져 있다. 썩은 실개천에서 그래도 아이들은 등굽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늙은이들은 소주집에 모여 기침과 함께 농약으로 얼룩진 상추에 병든 고기를 싸고 있다. 한낮인데도 사방은 저녁 어스름처럼 어둡고 골목에는 고추 잠자리 한 마리 없다. 바람 속에서도 화약 냄새가 난다. 종소리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셨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 자신도 부패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과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모두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과연 21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드리겠어요. 지구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잖아요. 지구는 우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우주 속에 조그만 이게 픽셀 있죠? 조그만 거. 그것이 우리 모든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 태양계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대기권을 통해서 지구로 우리가 오잖아요. 하늘을 보면 무한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한한 하늘 저편에 계시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무한한 것 같아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100마일밖에 안 돼요. 이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먹었던 플라스틱 물병,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될 과정에서 온난화 기체가 올라온 거, 우리의 수성수단, 거기서 나는 모든 이산화탄소 온난화 기체가 대기권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기권은 지금 현재 많이 계속 두꺼워지고 있어요. 대기권이 두꺼워질수록 지구의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 반사돼서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구의 대기권 안에 계속 멈춰서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산업혁명에서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를 계속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거.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결과는 그건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의 축적량이 우리 지구의 온도의 템퍼처하고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비례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 설명드리면 ppm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후학자들이 지구의 온난화 정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채소 단위인데 parts per million volume이에요. 100평방 입방채 안에 몇 개의 기체 입자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180, 200 이렇게 80만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현재까지 똑같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일정하게 오다가 갑자기 슉 올라갔어요. 2013년에 400 ppm을 넘었습니다. 400 ppm을 넘고 이대로 간다면 600 ppm이에요. 여러분 정비례하잖아요. 지구의 온도하고. 지금 지구의 온도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구와 우리는 정상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36도지만 지구는 15도예요. 언제나 15도로 유지해 왔어요. 그것을 베이스날로 잡거든요.
베이스 라인을 잡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래서 보면은 현재 400ppm을 넘은 우리 지구의 온도는 이 베이스 라인에서 0.81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도가 상한선이에요.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그건 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여태까지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600ppm 얼마나 40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지구에 에너지가 엄청 쌓이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쌓이느냐 하면은 하루에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이 40만 개가 터지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많은 거 하고 왜 기후가 이렇게 기후재앙이 오느냐? 그것은 물이에요. 에너지가 많고 온난화 현상인데 왜 극심한 기후가 계속이 될 것이냐? 지구는 지구가 아니라 사실은 수구예요. 70%가 물이니까. 그래서 1도 올라간 기온은 7%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구름이 그만큼 더 많이 그거를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뭄 빨리 땅이 기화를 하기 때문에 습기를 구름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포화되다가 갑자기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쏟아지니까 이 구름이 갖고 있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움직이니까 대기의 현상은 어떻겠어요? 바람이죠. 그다음에 물의 갑자기 하는 홍수죠. 파괴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런 현상으로 기후 현상이 이렇게 합니다. 가뭄일 때는 산불이 나는 거고요.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느냐, 모든 선택에 저는 온난화, 카본 풋프린트가 다 붙어 있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간 그 온난화 기체가 기온 상승이나 이런 거를 해서 다시 극심한 기후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수의 재해나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도 계속 온도 상승이 올라가면 극심화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구의 여만 가지 테러, 전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잃게 되고 시리아의 경우는 그 부패된 정권이 물의 권리를 자기 친척들한테 줘가지고 사람들이 농부들이 생계를 잊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됐어요. 다른 데로 옮겨 거기 사는 사람은 컨플릭트가 생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미국 방송에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안보의 요소는 기후변화이다.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까지 갈 수 있을까? 450ppm, 지구 온도 2도 상승,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40년 후에는 600ppm 올라가는데 우리 현재 450ppm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계란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 놨는데 일로 굴러가면은 계란이지만 떨어지면 계란이 더 이상 아니죠. 이 얘기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면은 지구는 더 이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구가 아니다. 지금 현재 410.31 ppm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2015년에 193개국이 전 세계 나라들의 거의가 다 모여서 파리에서 우리가 이제 협약을 하자. 그래서 동의안이 이루어졌어요. 동의안이 이루어졌는데 이 1.5, 2도가 아니라 1.5를 넘지 말자 하는 아주 강한 목표액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동의안은 어떤 것이었었나 하면은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발룬터리 감축 목표액, 자발적인 감축 목표액을 다 설정해서 유엔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있는 빨간 선이 675 ppm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죠.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910 ppm인데 2100년에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675 ppm은 어떻게 될까요? 자, 480 ppm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목표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려 끓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지구가 아니죠. 자,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여기까지 왔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키찬젤리 여러분이 타고 올 시성이 키탄젤리 벽이교의 기도문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31번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였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습니다. 신과 주인, 시인 자신과 신과에 대한데, 신이 물어요. 죄인이여 나에게 알려다오 누가 너를 가두었는가? 바로 나라는 나의 주인입니다. 죄인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권력에 있어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많은 재물을 간직하여 두었습니다. 졸음이 오자 나는 주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보물 속에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이여 나에게 알려다오 그 끊기지 않는 쇠사슬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죄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쇠사슬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나의 강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낮으로 뜨거운 불과 세련으로 쇠를 달궈서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쇠사슬이 단단히 이어졌을 때 그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해줘요. 인간은 우주라고 일컫는 어떤 전체의 일부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마치 우주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식의 허상입니다. 이 허상은 우리의 의식을 감옥에 가두어 우리의 바람을 오로지 주변의 사람과 지역으로만 향하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마워하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명을 끌어안고 배려하는 마음의 영역을 넓힘으로만 의식의 허상, 즉 의식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정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감옥이다, 허상이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 너머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배우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식의 허상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그 사회적인 체제를 설명드리겠어요. 인간이 만든 우리 체제는 직선 체제, 하나님의 순환 체제는 흙에서 돌아와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체제인데, 우리가 만든 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자원을 채취해가지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데 폐기물질이 그대로 지구를 덮어버려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염물질을 발산하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빨리 더 싸게 하는 것이 저 시장의 쇼핑몰에 있는 그 모든 물건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회사와 결탁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정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환경 위기의 문제는 사회 문제 이전의 신앙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해줬어요. 결국은 우리가 직선 체제가 아니고 흙으로 우리가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거를 다시 상기해야 돼서 이런 순환 체제를 만들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 더 해주세요. 세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네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하나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또 하나는 시민을 위한 정부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존 스타트 박사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분은 제1차 세계복음화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초대 의장이셨어요. 그 3차 대회로 케이프타운에서 크리에이션 케어라는 선언문이 났는데 그 선언문을 초록 물결 부스가 여기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갖다 놨으니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네, 계속 이제 번역한 건데 넘어가세요. 하나 더요. 조금 전에 하나 더. 예, 여기서 우리가 그 선언문에서 나타난 거 추천한 행동 상황이 4개가 있죠. 먹거리 생산에서 지속 가능의 원칙을 지키라. 하나님의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를 경제를 구축해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지역 활동을 해라. 그 중에 의무도, 우리의 의무, 신앙의 의무도 지역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자적 홍보와 치유의 회복 사역을 해라. 우리 신앙인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아서 관리해라 할 때 조건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 아닌 하나님 세상이 전체적인 거에 관심을 두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세상의 특성이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 2개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제가 정말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허리케인이나 이 모든 홍수나 하고 내가 컨트리뷰트 했다는 직선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가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에이션 케어, 피조물 세상의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깨끗한 에너지, 말씀드렸죠. 깨끗한 에너지 많은 발전이 있어 왔어요. 아까 우리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480ppm으로 2도로 내려가는 게 목적인데, 이거는 주로 진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온 거예요. 베이스라인이 450으로 하면은 여기 보세요. 한 2025년 정도에서 450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넘겨서는 안 되고 여기서 굽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려와서 와야만 2100년도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깨끗한 세상을 넘겨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학자들의 추천이에요. 2020년에서 2030년도 그 사이에 지금까지 하는 2020년도까지의 모든 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여야 되고 화석연료 안 되고, 그 이후로는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는 다 신재생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연료는 선과 악이고 지옥과 천국이고 깨끗한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지속 불가능한 세상, 망하는 세상이고,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솔라 패널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값이 엄청 많았어요. 생산량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1995년 정도에 가서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반대예요.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값은 점점 내려와서 2015년에 1불 정도 됐죠. 생산값이. 그다음에요. 2016년에는 이렇게 3센트 선으로 내려왔어요. 자, 2017년에는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회사들이 비딩한 건데, 보시면 1.75센트까지 내려가잖아요. 센트에 달러가 아니에요. 그래, 신재생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무료가 됩니다. 인터넷 같이요. 무한한 햇빛처럼 무한해져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 가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훨씬 더 많아져요. 다른 화석연료보다. 이거는 이제 전기자동차요. 생산량이 갑자기. 근데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휙 올라가는 곡선 보셨잖아요. 우리의 자연 현상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게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갔다가 폭발적으로 팍 일어나는 게, 그런 지점이 오게 돼요. 아까 그린 그런 곡선처럼
바라건대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약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우리 모두가 행동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좋아지게 되는 이런 곡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폭발적으로 휴대폰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팍 전 세계적으로 파졌잖아요. 그런 마찬가지 현상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미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나 도시가 엄청 많습니다. 100개 이상의 2017년에 570개의 도시가 100% 신재생 에너지를 했는데 엄청난 차이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프라이버그 시를 예를 들었는데 이 시에는 제가 갔다 온 인터솔라 그 컨벤션이 이 프라이버그 시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전시회고 컨퍼런스입니다. 그 CEO를 만났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 솔라 지붕에 이 패널 하나씩 있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살기 좋은 뭐 신재생 에너지 공기뿐만 아니라 살기 좋게 설계를 해서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한 사람이 가구당 7,000불씩 6,000유로씩 돈을 받아요.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많은 발전이 중국이 지금 막 뛰어들고 중국은 전기차를 지금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솔라루프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깨끗한 에너지 여러분이 좀이 돈을 들더라도 지붕에 솔라 패널 넣으시고 전기자동차 사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우리가 일상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씩만 먹을 거를 뭘 선택하고 뭘 마시고 뭐를 할까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자, 어느 음식을 선택하는 따에 따라서 카본 풋프린트가 다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콩을 먹을 것인가 소고기를 먹을 것인가 콩 110g하고 소고기 110g을 비교했을 때 콩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0.9마일 달리는 거고 소고기는 27마일을 달리는 배기가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고기를 100원이 다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물통 예쁘죠? 플라스틱 병물에 드는 거 싫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필요 없을 때는 여기다 넣어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죄송합니다. 불편한 말씀을 해드릴 것 같아서. 플라스틱은 이거 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 자연 거를 채취해 가지고 유통 과정을 통하고 바들링 과정에서 이게 컨태미네이션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거는 이 물은 레귤레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들이 라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병물 탭 워터는 레귤레이션이 하루에도 몇 번씩 테스트해서 안전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라스틱에 나오는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환경 리프로덕트 시스템을 교란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형아 이런 거에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살균제 농약이 들어있는 것이 계속 연구 보고서로 드러나요. 레귤레이션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뜨거운 자동차에 놨다가 하는 거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 계속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할 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발 신앙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가 또 커요. 우리가 모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갔는데 이거가 작게 돼서 우리 생태계 속에 다 들어가서 플랑크톤 속에 초록색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
Namaskaram. You may be wondering why Sadhguru is 인도는 wearing such a 지금 funny 플라스틱, costume 일회용 today. 플라스틱을 다 This is not a 금지했어요. costume. This 그래서 could be our condition. This 이 could be the condition 금지한 of 나라들이 human beings in 많습니다. the next 30 years' time. 지난 Plastic is a classic case 뭄바이에서 of how we are capable of turning every 실시를 blessing that 했는데 we have 6,000불에 to 파인을 turn upon 했어요. ourselves. Due to irresponsible usage, plastic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in the ecological sphere. They are saying by 2050 there could be more plastic in the oceans than the fish. 내셔널 I'm talking about 지오그래피에서도 one simple 그 solution. 플라스틱을 This is not a 없애는 total 운동을 하고 solution. 있어요. This is 넘겨주세요. 네, 계속 지금 말씀드렸죠. 뭄바이에서는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어웨어너스를 하고 그 수장이 일회용 플라스틱 3년 안에 다 없애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뭄바이에 있는 해변에 가서 클린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1,500km의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 바다가 거북이가 다시 와서 서식할 수 있는 바다로 변했어요. 우리는 CBMC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여러 나라가 벌써 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녹색교회에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소비 생활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연과 나와 분리돼서 나는 상관없고 자연은 없어 이렇게 했던 태도를 다시 피조 세계로 돌려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늘 일상 속에 선택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정신적 혁명이 일어나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거를 자연 순화적인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많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영리 단체들이 인증 제도를 계속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거요. 컴포스터블 하거나 플랜트 베이스라는 인증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좋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라 하더라도 이 제조 과정에서 우리 백야드에다 이런 병들을 묻으면은 부패된 잔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 조건은 140도의 조건이 있어야만 부패가 돼요. 이게 브레이크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수거해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플라스틱에 대한 퍼펙트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예, 한국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 제도에 여러분이 리드 제도는 건축에 나는 거 아시고 가본 지로라는 인증도 있고 여기 이제 비영리 단체가 영리 단체들한테 주는 비콥이라는 인증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관계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거는 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영업 활동이 되느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회사인가를 여러 가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해주는데 전 세계에 2,544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목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착취하고 이랬던 경제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활동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 체제의 경제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이코 이코노믹스의 경제 체제를 우리들이 창조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가 그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만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술을 전수해서 장애인들에게 비누를 만들게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유황 비누라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선보이도 할 겸 저희들 제가 하고 있는 초록 물결 기금도 마련할 겸 해가지고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이따가 한번 도움 주시면 여러분한테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초록 물결 부스에 오셔가지고 그 회사의 것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시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손주예요. 2015년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 아이가 크면서
아이들이 이 아이가 클 세상이 어떨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손주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장래와 손주들의 장래 어떻게 성년이 돼서 살 것인가 한번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세상이 올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047년 얘가 27년이 돼 성년이 돼서 청년 27세가 됐을 때 450 ppm이 돼요. 티핑 포인트가 지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 아무 목적 안 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좀 450 ppm은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도 되시잖아요. 근데 희망을 받습니다. 제가 좀 요즘 행복한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서 희망을 봤어요. 이게 아까 그 80만 명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아이들이 얘네들이 조직했어요. 그 플로리다에서 총기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울분에서 하기 이전에 전국적인 조직을 해가지고 80만 명을 워싱턴 DC에 몰렸고 March for Our Lives라는 행진을 했어요. 굉장히 성공적인데 거기에 나온 연사들이 18세 미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들으면 그 아이들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시를 하나 제가 지어봤어요.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미안하다, 부끄럽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동안 진실을 보는 매서운 독수리를 키웠구나. 얘네들이 나서부터 18년 동안 콜럼바인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자라면서 학교 총기 사건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총기 규제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동안 진실을 보는 매서운 독수리를 키웠구나. 어른들이 파묻어버린 진실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 저 속수무책의 의사당 앞 연단 위에 높이 올려놓았구나. 너희가 책상 밑에서 본 그 낭자한 선혈이 우리 어른들의 남은 날들 속에서도 흐르게 해다오. 어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너희들이 뭉치는 것만이 살기름을 알았구나. 장하다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다오. 우리는 보았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물이 맑고 마음이 맑은 그 세상으로 오늘부터 그날까지 어른들의 씻음을 부수고 나아가다오.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날까지 나아가다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 걸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의 의무는 이 아이들을 이 위기에서 무사히 저쪽 세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제 남은 일생 동안의 임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한테서 그 어떤 걔네들을 하는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 3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렇게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물망이라 그러시죠? 그물망이에요. 몇 가지 그물망? 3가지 그물망이에요. 에너지 그물망은 신재생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그물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IoT, 빅체인 여러 가지입니다. 센서 여러 가지요. 트랜스포테이션 그물망은 자율주행차. 그래서 이러한 그물망이 있는 세상은 잘만 운영이 된다면, 이기심이 동요가 안 된다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돼요. 공유경제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시죠? 우리는 또한 정부를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제대로 뽑아야 효과적인 세상을 빨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가지고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서 천재가 나오고 혁명가가 나오고 여러분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주시고 교회에서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민으로서 get involved. 그래서 여러 시민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 이제 종료를 해서 제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이베스트라는 거 여러분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화석연료에 투자하신 거 다 빼세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션 케어 서연물을 실행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가시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초록 물결도 여러분 로컬인데 우리 워싱턴에 있는 그 단체인데 조인을 하시든지 만드셔든지 이런 환경운동을 서로 서포트 시스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누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떤 천재가 나오고 어떤 영웅이 나와서 우리를 세상을 바꿔 죽이는 것도 기다리고 꿈을 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천재 하나, 얘는 바다에서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다 수거하는, 어렸을 때 그걸 꿈을 꾸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 테드톡에서 얘기를 했더니 수많은 발론티어가 생겨났고 15개 연구기관이 너 서포트 해주겠다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 네,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계속 넘어가세요. 마지막 이 사람은 이제 플라스틱을 가지고 벽돌로 집을 짓고, 플라스틱 벽돌로 집을 짓고 가구도 만들고 그럽니다. 계속 넘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멤브레인인데 캄푸차 버섯 있잖아요. 그거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해서 가구도 만들고 이런 재료를 새로 개발했어요. 이거 하나는 소개해드려야 돼요. AI for Earth라는 게 이 천재예요. 천재인데 인간보다 훨씬 더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고향이에요. 얘가 Agriculture, Water, Diversity, Climate Change를 다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요. 리서처들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서치를 해가요. 그리고 리서치와 함께 누가 있나 하면은 시티즌스 사이언스가 있어요. 저도 시티즌 사이언스 팔리시 고담해요. 시티즌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강에 염도가 어떻고 pH 레벨이 어떻고 공기의 그 기체가 어떤 거, 이거 모니터링을 시스템이 모니터링을 해서 리서치한테 그거를 보내면은 리서처는 AI를 통해 가지고 지구에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기후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굉장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25년, 2030년 우리 상한선이잖아요. 그 안에 뭔가를 해야만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세상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예요. 우리가 살아면서 1차, 2차 세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모르고 여태까지 했던 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로나마 해야 될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환경시계는 지금 9시 30분인데 이 시계는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피조 세상이 나와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컨선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가깝게 느끼시고 해야 되는 거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일터가 사람이 만든 그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물망을,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물망을 넓게 펼쳐서 우리들의 것들이, 이 경제가 생명 그물망, 생태계가 살아가고 다시 번성해 가는 걸로 우리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CBMC 시카고에서 모인 우리 CBMC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일터에 가셔서 직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이것과 하나님의 전 우주와 지구의 환경과 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선택하실 때마다 느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람이 저 혼자 꿈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커뮤니티와 여러분의 나라가 같이 꿈을 꾸면 뭐예요? 현실이 되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세가 자연 순환 원칙이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창조 능력, 이미지로 창조 능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박스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그 일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내재되어 있는 신성을 액티베이트 시켜줘야 돼요. 남을 돕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액티베이트 시켜서 사회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피조물을 돕고 하는 것을 치유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하고 시를 나누고 지금 자꾸 끝내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정말 끝내겠습니다. 박경리 씨가 쓰신 시예요. 제가 이런 심정으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 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뭇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다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다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누구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라고, 누가 와야 한다는 그 누구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누가 되어 주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아까 우리 그 김은희 교수 말씀하시면 앞에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니까요. 부족한 질문들 또 우리 이 마음에서 이 그 솟아오르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부스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면담 받으시고 자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김은희 교수님께 감사의 또 격려의 격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 연합회 분들, 저희 전부겠죠. 이번에 이 북뮤지컬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저희가 동역하고 한 마음을 모으자라는 취지가 또 하나의 이유가 모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1차 연합회 소개 시간에 5개의 연합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호명하고 연합회로 이름을 불러드릴 때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런 다음에 간증을 깊이 다 듣고 그분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저를 매우 싫어하시겠죠. 그렇게 안 할 거고요. 나오셔서 그냥 어떤지에 누굽니다라고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금 이따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연합회 모시겠습니다. 서북부 연합회에 소속된 지회분들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서북부 연합회 오윤호 회장님을 시작으로 감사합니다. 예. 저 행사장이 크지만 또 신강관계상 조금 더 발걸음을 빨리 해서 앞으로 달려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연합회 나오실 분은 북가주 연합회고요. 이쪽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북가주, 그 다음에 남가주, 그 다음 동북부, 동부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북부 연합회에서는 그 오윤호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서북부 연합회에 대한 소개해 주시고 한 분씩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서북부에서는
시애틀, 밴쿠버 이렇게 오리건이 합쳐 있는데 오리건에서는 참석을 못 하시고 저희 시애틀에서 3분이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밴쿠버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서북부는 시애틀 지회와 밴쿠버 지회, 오리건 지회,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지회를 아마 8월 달에 가서 아마 금년에 알래스카 지회를 한 지회를 창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원래 3지회가 있었는데 시애틀에 아마 벨뷰 지회도 아마 금년에 창립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 개인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 예. 네, 반갑습니다. 밴쿠버에서 온 변재영입니다. 네, 밴쿠버에서 온 김수기입니다. 네, 시애틀 지회 권정입니다. 시애틀 지회 오윤호입니다. 밴쿠버에서 온 김유식입니다. 밴쿠버에서 온 김유식 아내 김상미입니다. 예, 시애틀에서 온 오미입니다. 밴쿠버에서 온 양명순입니다. 예, 밴쿠버에서 온 양영승입니다. 임경규 장로님이 못 오셔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간곡히 이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북부 연합회원들께 큰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가주 연합회 분들을 무대를 모실 텐데 그 전에 북가주 연합회에서는 특별히 동영상으로 저에게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하시겠다고 합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북가주 연합회원님들 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먼저 우리 연합회장님이신 강승태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합회원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가주 연합회를 섬기고 있는 강승태입니다. 다 올라오셨죠? 예, 우리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계영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회 이상백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이영신입니다. 실리콘밸리 LY 교회 이경소입니다. 골든게이트 신성수입니다. 실리콘밸리 지회 오영의입니다. 실리콘밸리 지회 탁정업입니다. 캘리포니아 수도 세크라멘토 지회 최계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회 김경환입니다. 트라이밸리 지회 박성입니다. 트라이밸리 지역의 제스 강입니다. 골든게이트 지회 신옥현입니다. 골든게이트 지회 신할수입니다. 실리콘밸리 사우스 지회 한영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사우스 지회 오동영입니다. 실리콘밸리 지회 이정기입니다. 이성자입니다. LYJ의 권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준비됐나요? 좀 전에 캘리포니아 수도 세크라멘토 지회장 최계영 회장께서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지난 우리가 사역 중에 제일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세크라멘토 지회 재건 그런 만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말씀 주세요. 저희 북가주는 9개 지회가 있고 현재 매주 한 80여 명 정도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지회에 이 기도 제목만은 꼭 하나씩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지회를 위해 그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그걸 품고 기도하는 그런 지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지역을 소개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저 실리콘밸리, 또 트라이밸리, 그리고 또 어떤 밸리죠? 골든게이트. 골든게이트는 다 아실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근데 샌프란시스코 지회는 지금 오클랜드라는 데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이. 오클랜드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패스트 그로잉 미국 도시 중에 오클랜드가 30위로 지금 랭크가 됐습니다. 그 뜻은 안 된다고요? 그 뜻은 북가주 지역에서는 최고로 패스트 그로잉 도시가 오클랜드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29개 도시가 각 다른 주에 다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클랜드에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옵니까? 네, 일단 그러면 다 인사하고 들어가서 동영상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가주 연합회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잠깐 홀드가 됐는데 잠시 후에 특별 순서로 저희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가주 연합회원분들 황선철 회장님을 위시하여 남가주 회원분들 앞으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북부 연합회 회원분들 정훈 회장님과 함께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주 연합회 왜 안 나오냐고 지금 이봉호 회장님께서 컴플레인 하셨는데요. 빨리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가주 연합회 윌시어 남가주 연합회 지회, LA지회, 코리아타운, 샌디에고지회 지회분들은 지금 빨리 LA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남가주 연합회 섬기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우리 남가주 연합회가 북미지에서는 제일 오래됐죠. 처음 시작하고. 근데 우리 남가주에는 5개 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 지회가 활동하고 2개 지회는 재창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가주 연합회에서 이번에 북미주 총연합회장 김영준 회장님이 이제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드리죠. 순서대로 쭉. LA 소원 이용분입니다. LA 웰셔 김용식입니다. LA 코리아타운 지회 황선철입니다. 네, 저는 코리아타운 지회 서영진입니다. 코리아타운 지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난가지에서는 한 번 왔다면 몇십 명씩 왔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몇 명 안 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CBMC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남가주 연합회 회원님께 큰 박수로 격려하시고, 다음으로는 우리 동북부 연합회 회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북부 연합회입니다. 사실 연합회장님은 우리 김동원 회장님인데 지금 한국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전임 연합회장으로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부 연합회에서는 지금 7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뉴욕 쪽에 뉴욕, 맨하탄, 롱아일랜드, 뉴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쪽에 필라델피아, 랜스데일, 그리고 체리힐, 이렇게 해서 7개 지회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들 그 전국대, 뉴욕대 하면서 EM 쪽으로 좀 무브먼트가 있어서 EM 지회라든지 또 우리 영글 제너레이션 쪽에 어떻게 리치아웃 할까 하는 것을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고, 특별히 롱아일랜드 지회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체리힐 지회도 얼마 전에 창립을 해서 필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지만 지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회원 숫자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염려가 많은 가운데 각 지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동북부 연합회입니다.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동우입니다. 뉴저지 연합회 원진희입니다. 처음 참석했고 뜻깊은 시간과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랜스데일 지회 찰스 의원입니다. 모니카 변입니다. 뉴저지 지회 김정필입니다. 뉴저지 지회 장대순입니다. 필라 랜스데일 지회 박상수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창립한 사우스저지 체리힐 지회 김문열입니다. 필라델피아 지회 최보국입니다. 필라델피아 지회 김혁기입니다. 랜스데일 지회 찰릭입니다. 뉴욕 지회 강현석입니다. 강선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회 최극렬입니다. 이민수입니다. 같은 지회 정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북부 연합회 회원님께 박수로 또 격려 환영에 다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연합회 회원분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부연합회 지금 우리 연합회장님 계신데 좀 팔이 어저께 골프를 너무 치셔갖고 팔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잘 못 들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세 분은 선교 여행 나가셨답니다 밖으로. 그래서 아무튼 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지회를 섬기는 박상근입니다.
예, 저는 DC주의 정세근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총연의장님한테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차기 주의를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DC 지회를 섬기고 있는 문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릴랜드 지회를 섬기고 있는 강고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지에 섬기는 그레이스 변입니다. 저는 멜랜드 지회의 김은영입니다. 같은 주회를 섬기고 있는 안성훈입니다. 네, 멜랜지의 김경태입니다. 저는 총연의 재정이 풍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한기덕입니다. 지금 밖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나오시면 제가 떠리로 드리겠습니다. 센타빌지의 유시환입니다. 홍계호입니다. 이용래입니다. 최용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웅영입니다. 네, 김순희입니다. 네, 구건모입니다. 저까지 센터빌지입니다. 락빌 지회 소속 한정희입니다. 네, 우리 동부연합회 회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저희 서북부연합회죠. 예. 죄송합니다. 북가주연합회, 북가주연합회 동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북가주 연합회 동영상을 보니까 북가주 연합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가도 됩니까? 회비 면제? 콜. 네, 감사합니다. 그 연합회 오늘 지금 소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오후 시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북부 연합회, 중부 연합회, 남부 연합회는 그때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저희가 그 좀 특별히 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저희 뿌리를 찾아서의 시간에서 그 모종태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잠시 나누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모 고모님께서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 모종태 고모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종태 회장님, 모종태 고모님의 심장 부분이 어려우신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가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모종태 회장님 허락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장육과 모든 신灵우리의 모든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종태 회장님 심장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주님 여호와의 라파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음을 저희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특별히 모회자님 오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지금 드시는 약으로 인해서 어지러움과 부작용이 너무 심하신데 이런 모든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종태 회장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복용하는 모든 약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하나 다 관리하여 주시사 약이 몸에 내려가 소화될 때 하나님 곳곳에 모든 것이 다 작용하여 하나님 주의 환부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약도 만드셨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약이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부작용들이 떠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 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BMC에서 너무나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모 회장님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CBMC의 많은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모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요 저 믿음의 일꾼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모 회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신 일들이 정말 많은데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냥 두지 말아주시옵고 하나님 하나하나 진행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하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CBMC에 꼭 필요한 우리 회장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양은 다르고 모습을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 회장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모종태 고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심장의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 회장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건강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하여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비전 가운데 어떤 것도 건강의 문제로 해서 방해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종태 회장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거룩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을 떠나 이제 LA로 돌아오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무런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 회장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찬이 잠시만
저희 식사를 대표해서 우리 이봉우 회장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째 접어들은 우리 이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도 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하나로 바울 선생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CBMC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남은 시간 더 큰 은혜로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늘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에 맞춰 저희들 이렇게 허락하신 음식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대회 때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점심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던 곳이 오늘은 식당입니다. 예, 그곳으로 이동하시면 되시겠고요. 몇 가지 제가 그 광고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광이 저희가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스팟이 남아 있는 그 프로그램이 옵션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준비팀의 뒤에 보시면은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저 맨 뒤에서 서 계신 이준석 준비위원장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무 수고 많으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먼저 격려하겠습니다. 예, 안내 그 관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여전히 가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2시까지는 꼭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준비위원장님께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내사항은 저희 준비팀이 언제나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1시까지 일정표에 따라서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곳으로 모일 텐데요. 1시 너무 늦고 12시 50분에 이대로 다시 만나는 걸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안내 말씀드리면은 저희가는 공식적인 그 광고라고 하죠. 관광 일정에는 없었는데 여기 오래 계신 분들한테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주일 아침에 스테이 하신 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실 분들, 또 동시에 시카고 그 보테닉 가든 식물원을 이렇게 관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선착순 25분을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린 후에 점심 식사하고 보테닉 가든으로 옮기서 거기서 관광을 진행한 다음에 저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 아마 7시가량 되면은 호텔로 돌아올 돌아올 것 같은데, 혹시 일정이 되시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 옵션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다가 저희 준비팀에게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 등록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따 저녁 식사하실 때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25분입니다. 25분만 저희가 뽑아서 갈 테니까요.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았죠? 배고프신데. 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신 후에 12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